한밤에 기막힌 투자를 책임지는 차트 형님 김진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아침에 장 시작 딱 1분 전에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데 개파락이 보이더라고요. 와, 불안하구나. 어제 미국 장 자체가 급락이 나오면서 그 영향이 그대로 국내 장에도 미치겠죠. 예, 그래서 오늘 아침에 시장을 출발할 때 선물 코스피 200 기준으로 봤었을 때 426포인트 정도의 갭하락으로 출발한 모양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제가 노란 톡방으로 시청자분들께 좀 안심시키는 이야기 드리고, 자, 갭하락 이후에 주가가 바로 좀 올라가는 부분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금일 고가는 코스피 200 선물 기준을 봤었을 때 428.15포인트 정도에 대한 부분을 미리 언지를 드렸어요. 딱 9시에. 그런데 정말 귀신같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국내 선물 코스피 지수, 코스피 200 정도 지수 자체가 428.20포인트. 그러니까 제가 미리 9시에 얘기해드렸던 포인트에서 한 호가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가능한 게 무엇일까요, 시청자 여러분들? 바로 차트라고 하는 분석에서 나오는 겁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거래소 코스닥 합쳐가지고 2,000개가 넘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종목 중에 어느 종목을 선택을 해야지만이 내 계좌가 정말 배부르게 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자, 2,000개가 넘는 종목, 그중에 미인주는 오늘같이 시장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장대 양봉이 빡빡 올라옵니다. 자, 오늘 제가 노란톡방으로 시청자분들 위해 가지고 종목을 드렸는데 오늘 시장이 대단히 어수선했어요. 물론 마켓메이커 입장을 봤었을 때 대외적인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관리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 가지고 올라야 될지 내려야 될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장에는 시장 자체가 대단히 수급의 불안성을 갖게 돼요. 그래서 오늘 다 알겠지만 오늘 금일 상한가 간 종목이 딱 복마감한 거 한 종목밖에 없어요. 그리고 장중에 상한가 간 종목이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노란톡방에 오늘 9시경에 우리 시청자분께 딱 드린 종목이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 있었을까요? 자, 드러나 보셨습니까? 알체라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자, 차트 함께 보겠는데요. 자, 알체라라고 하는 이 종목 자체가 물론 오늘 종가 마감은 20.42%로 마감을 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유일하게 상한가 간 종목 A루트로 기억하는데요. 그 종목을 제외하고 제가 그 종목은 보고 있었지만은 수급이 좀 약했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알체라는 제가 이제 이야기를 좀 언급을 드렸는데, 자, 알체라 오늘 상한가 간 두 번째 종목이에요. 그런데 그 종목은 오늘 2,000개가 넘는 종목에서 딱 집어납니다. 대단히 좀 재밌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알체라가 어떤 회사인가에 대한 이야기 듣고 싶죠? 알체라, 그래, 오늘 고가 53,100원 30%가 상한가를 찍어줍니다. 자, 상한가를 갔다 옵니다. 이 녀석이요. 그죠? 상한가 53,100원 상한가를 갔다 왔는데,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자, 알체라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리 해가지고 좋아, 그래서 상한가 한 거야, 이렇게 얘기할 것 같죠? 아닙니다. 알체라는 회사는요, 어떤 사업을 하는지 저 몰라요.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매매해야 될 종목이 알체라라고 하는 거는 안다는 얘기죠. 그게 왜일까요, 여러분들? 바로 제가 앞서 우리 국내 시장 자체를 아침에 코스피 200 선물지수 자체가 480.25포인트 1호까지 갈 것 같다, 한 호가 차이 납니다.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 차트 분석이에요. 알체라라고 하는 이 종목 자체도 2,000개가 넘는 종목 중에 상한가에 갈 것 같은 그러한 수급이 들어왔다. 다시 한번 재차 강조하지만 여러분들, 주가가 움직이는데 주요하게 작용하는 거는 재료도 뭣도 아무것도 아니야. 결국은 돈이에요. 물론 재료라고 하는 상승 모멘텀이 반드시 있어야지만 되겠죠. 하지만 저를 포함해서 우리 시청자분들, 그 재료를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회사의 대표입니다. 어떤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CEO예요. 우리 회사가 어떠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또 매출이나 실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마어마한 성장, 또 엄청난 계약, 이런 것들이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들 그 시장에 딱 알리겠어요? 저라면 안 알립니다. 그거 왜 알려요? 내 식구도 두둑하게 돈을 벌기 위해 가지고, 아는 사람한테, 야, 너만 사? 절대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지 마. 너만 사, 너만 사, 너만 살 거잖아요. 그렇죠? 내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먼저 사게끔을 하겠다, 이런 얘기죠. 저라면 그렇습니다. 제가 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근데 이게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네, 물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뭐 불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안에서 합법적인 내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회사의 상승 모멘텀 재료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거를 우리가 알 수 있다 없다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서
각종 경제 채널에서 이야기하는 애널리스트 전문가들이 이야기합니다. 아, 이 회사에 대해서 어떠어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재료들 여러분들이 포털 사이트에 조금만 검색을 해보시면요. 그냥 내용이 그냥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앉아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하는 것 뿐이에요. 자, 그러면 그러한 재료들이 도대체 언제 나올 것이냐. 그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제가 있잖아요. 그 노란톡방에 계신 어떤 그 시청자분께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는 친구가 모 제약 관련해 가지고 우리 지금 현재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약을 개발하고 있어. 임상 실험 중이야라고 하면서 사라 그랬대요. 그래서 그래요? 그럼 언제 사라 했어요? 그랬더니 어쩐 줄 압니까? 제일 상투 꼭지에서 얘기했어요. 제가 그래서 뭐라고 하냐 압니까? 그 시청자분께 그 친구 손절하라 그랬어요. 전혀 우리 시청자분께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내 계좌를 살찌우는데 말입니다. 예. 주식 관련해서 손절하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이야기 많이 있을 겁니다. 야, 친한 친구가 있잖아. 내가 이거 내용 들었는데 말이야. 너만 알고 있어. 다른 사람 알려주지 말고 너만 사?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대다수는 어떻습니까? 정말 그 주가의 움직임에 있어서의 최고점에서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경험을 한번 잘 봐보십시오. 과연 여러분들 주변에 어떤 사람이 어떤 재료를 언급을 하고 있고 실적을 이야기하고 계약을 얘기하고 있고 특허를 이야기하고 있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상승 모멘텀이 있죠. 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주식 사봐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정녕 샀었을 때 분명 나의 계좌가 우상향으로 배불러졌는지 아니면 사고 났더니 그 다음부터 주가가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됐는지 한번 제대로 좀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저는 알체라는 종목을요. 다른 날도 아니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 알체라를 제가 오늘 오전 9시에 보시면 알겠지만 자, 알체라 가자 말씀드리죠. 화면에 보이시죠? 제가 노란톡방 오늘 알체라 사야 되는 자리야. VI 가야 돼. 가야 된다 말씀드리고 이야기한 종목이 알체라예요. 다 필요 없고 있잖아. 이 알체라는 아이는 있지 않습니까? 오늘 상한가를 가는데 오늘 보세요. 오늘 거래량이 자, 이게 이 종목이 4,000원짜리도 아니고 400원짜리도 아니고 4만 원대의 종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거래량이 얼마가 나왔다? 1,500만 주가 나옵니다. 어마어마하죠? 결국은 뭐예요, 여러분들? 돈의 힘이라는 겁니다. 돈의 힘이라는 거.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마켓메이커들의 돈이 들어와서 응징력 있게 주가를 치고 올라가야지만이 주가가 장대 양봉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상한가 말입니다. 그리고 수급이 빵빵해야죠. 내가 사고 싶을 때 충분히 살 수 있고 내가 팔고 싶을 때 팔 수 있어야 되는 수급이 동반된 종목을 매매해야 한다는 얘기죠. 이해되실까요? 그럼 이 알체라는 종목 자체는 어떤 회사인지 전 단 1도 몰라요, 여러분들. 오히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더 잘 아실 겁니다. 지금 노란톡방 쓰실 겁니다. 대표님, 알체라는요, 이러한 회사예요라고 적어주신 분도 계실 거예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요, 관심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사고에 판단을 해야 돼요. 어떤 판단을 해야 돼요? 자, 매수할 것이냐, 매도할 것이냐, 판단을 내려야 돼요. 그런데 사람의 심리라고 하는 게요. 자, 생각해 보세요. 자, 손에 잡히지 않는 그 뜬구름 잡는 이야기 있죠. 이게 막 좋은 거야. 어떤 사업을 할 거야. 이 매출이 막 어마어마하게 나올 거야. 이런 이야기가 딱 이미지가 박히죠. 그럼 어떻게 됐어요? 사람 기대 심리가 있어요.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본인 스스로에게 무엇을 합니까? 희망 고문을 합니다. 떨어지더라도 올라갈 거야. 열심히 뭐 합니까? 존버합니다. 네, 삐리리하게 버틴대요. 존버 정신으로 버티는 거야. 주식은 트레이딩 하는 거 아니야. 사고 파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해야 돼? 들고 가야 돼. 1년이고 2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들고 가야 돼. 주식은. 그래야 돈을 벌 수 있어. 여러분들, 지난 2005년, 6년, 7년, 8년 또 차화정 어마어마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2000년대 초반때 포스코 여러분들 잘 기억하실 거예요. 70만 원대 넘었던 고가 잡아가지고 자, 10년 묵혔다 칩시다. 지금 얼마예요? 반에 반토막 나 있는 상황입니다. 포스코라고 하는 그 훌륭한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타이밍이란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삼성전자. 작년 11월 2일부터 저점 57,000원 찍고서 1월달 고점 딱 찍고 난 다음에 1월달부터 지금까지 어땠습니까? 9만 원대에서 7만 9천 원까지 그냥 내리하락이고 그냥 지지부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게 좋아하는 삼성전자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 서프라이즈합니다.
그런데 주가는 어떻게 해요? 정말 서프라이하죠. 올라가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엇으로 이야기를 할 겁니까? 결국은 돈의 힘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주가라고 하는 거는 마켓메이커가 있어요. 부정적인 마켓메이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기관 투자자 될 수도 있고 외국인 투자자 될 수도 있고 혹은 개인 투자자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러한 다양한 매수 주체에 따라 가지고 마켓 메이킹이 이루어져야지만 돈이 응징력 있게 빡 쌓여야지 주가가 빡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알체를 함께 보겠습니다. 그럼 이 알체라는 종목은 왜 오늘 돈이 들어왔을까? 차트에 이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볼게요. 이게 알체라 2020년 10월 달에 상장을 해가지고요. 상장 시 2만 원에 상장을 해가지고 주가가 확 올라갑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자, 알체라는 종목 자체가 2만 원에 상장해서 5만 원대까지 대략 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100% 가깝게 상승을 합니다. 100% 넘게 상승을 했죠. 그리고 나서 어떤 상황입니까? 주가 자체가 조정을 합니다. 자, 보세요. 조정했죠. 반등합니다. 4만 원대께 반등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다시 하락합니다. 그리고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이게 무엇이 보입니까? 주식이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알체라 무슨 회사인지 관심 없다니까요. 저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저한테 묻지 마세요. 아니 전문가이지 않습니까? 전문가면 알체라가 무슨 회사인 정도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시고 쓰실 거예요. 전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몰라요. 어쩌라고요? 모르는 거 모른다고 하죠. 제가 여기서 앉아서 아는 척할 이유 하나도 없어요. 제가 아는 거는 이 알체라는 아이는 무엇이다? 야, 나는 있잖아 3만 원대 가격을 깨고 싶지 않아. 그게 마켓메이커의 의지라는 얘기예요. 보시면 제가 지금 화살표로 그림을 그려드렸는데요. 자, 이 포인트가 외바닥 포인트고요. 이 포인트가 쌍바닥 포인트예요. 잘 보이시나요? 외바닥이 만들어지고요. 쌍바닥이 만들어지고 모든 이평선들이 어떻게? 정배열을 만듭니다. 정배열이 뭐예요? 자, 주가가 제일 위에 있고요. 그 아래 5일선, 11선, 21선, 61선, 120선이 차례대로 있는 거. 순서대로 있는 거. 이걸 뭐라 그래요? 정배열이라고 그래요. 정배열은 어떤 상황이에요? 단기 투자자, 중기 투자자, 장기 투자자 모두 어떤 상황이에요? 다 수익이란 얘기예요. 파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심리만 존재해요? 야, 사고 싶어 더 올라갈 거야. 이 마음만 있는 자리가 바로 정배열 구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수들이야 역배열, 정배열의 반대인 종목들 사도 괜찮습니다. 선수들 영역이죠. 근데 초보자라고 한다면 절대 역배열 종목을 보지 마시고 정배열 종목의 출발점 상에 있는 아이들을 좋아하세요. 바로 알체라 같은 아이. 이 아이는 작년 12월 달 기준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상장하고 나서 자 한번 파동을 만들어 주고 난 다음에 조정 한번, 조정 두 번 올라가고 있죠. 바로 이 포인트가 매수의 맥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제가 노란톡방 우리 시청자들께 아침이면 딱 9시에 상한가 가는 종목 빡 얘기 드립니다. 제가 어제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SN테크, 그 다음에 AMP, 에 시리즈로 해가지고 상한가 가는 종목 2개를 잡아드려요. 제가 조금 이따 종목도 하나 추천드릴 거예요, 여러분들께. 예. 자, 그런데 어제도 상한가 가는 종목을 잡아드리고 오늘 또 상한가 가는 종목을 잡습니다. 2,000개가 넘는 종목 중에 제가 종목을 수십 개를 뿌리는 게 아니라 종목을 콕 집어갖고 말씀드리는데 그 아이가 상한가로 가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 회사에 대해서 전혀 일도 몰라요. 관심도 전혀 없어요. 중요한 건 이 회사에 얼마만큼의 많은 돈이 들어와서 주가를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기관의 돈이건 외국인의 돈이건 개인의 돈이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뭐 기관 외국인 투자자의 돈에는 뭐 금딱지 붙어 있습니까? 개인 투자자 돈에는 어떻게 은가라도 묻어 있습니까? 다 같은 돈이에요, 여러분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얼마만큼의 응징력을 갖고 한 방향으로 올라갈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기관 혹은 외국인 투자자의 돈들이 조금 더 연속성을 갖고 응징력을 갖는 거죠. 왜? 개인 투자자분들은 아무래도 모래알 같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응징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좀 올라간다? 팔기 바쁘거든요. 목표가까지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 번외로 그런 얘기 잠깐 드렸습니다만,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그럼 알체라라고 하는 아이 자체가 이 아이가 작년 12월 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최근 7개월 동안 무엇을 만들었어요? 마켓 메이커들이. 야, 7개월 동안 무엇 하자? 매집이라고 하는 걸 하자.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가끔가다 매집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건 참 우매하다고 생각합니다. 매집은 개인 투자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적절한 타이밍을 선택을 해야 돼요. 그게 우리 개인 투자자의 강점이에요. 이거를 이때부터 6개월, 7개월을 들고 있는 게 효율적이에요. 야, 떨어지면 어떡하냐, 불안해, 살면서. 그게 효율적인 것 같아요. 아니면은, 이때는 다 무시합니다. 무시하고, 올라왔네? 자, 여기에서 사는 게 더 효율적인 거예요. 어디에요? 현명한 투자자라 하면 전자보다는 후자죠. 당연히 여기에서 오를까 내릴까 전전긍긍 고민하는 게 아니라 올라갈 때 빡 사면 좋지 않습니까? 얼마나 효율적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이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자, 저는 오늘 레이더에 그대로 포착이 되는 거예요. 레이더에 딱 뜹니다. 아침이면 장이 딱 9시 딱 시작하면은 어떻게 돼요? 제 레이더에 걸려 들어와요. 오늘의 강하고 상한가 갈 만한 종목이 딱딱딱딱 레이더에 들어옵니다. 예, 들어오는 로직이 있죠. 어떤 아이들이 그렇게 걸리는지에 대한 로직을 다 객관화 시켜가지고 2,000개의 종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서 종목을 찝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작년 5월 달부터 팍스경제TV에서 방송을 하고 있지만은 정말 매일매일 상한가 가는 종목을 찝어냅니다. 2,000개가 넘는 종목에서 당일 상한가 간 놈들을 다 찾아내요. 그것도 아침에 9시에 딱 출발하면서. 정말 알체라라는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 아이가 뭐예요? 아주 심플합니다, 여러분들. 다른 거 없다. 외바닥, 쌍바닥 올라오고 이러면서 정고점 라인대에 대해서 돌파하는데 강하게 돈이 들어오더라. 끝! 어때요? 이게 제가 오늘 알체라는 종목 이야기한 이유에 여러분들 얼마나 심플합니까? 이게 오를까 말까가 아니라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죠. 확실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럼 알체라만 있었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YJM 게임즈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이게 또 오늘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드린 종목이에요. 같이 봤던 종목입니다. YJM 게임즈 오늘 간다. 자, 화면에 보이시죠? 오늘 YJM 게임즈가 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또 설명드릴게요. 제가 오늘 노란톡방에 이렇게 좋은 종목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시청자분들께. 좀 YJM 게임즈는 왜 올라가느냐? 자, 일단 여러분들 잠깐 해서 번외 이야기 잠깐 하자면은 카카오 게임즈라고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죠? 카카오 게임즈. 자, 카카오 게임즈가요. 지난 7월 2일 날 화면을 보시면 7월 2일 날 장대 양봉이 올라옵니다. 보이시죠? 근데 제가 카카오 게임즈를 노란톡방 시청자분들께 언제 이야기하냐? 자, 바로 6월 달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때 이야기를 하게 돼요. 카카오 게임즈 매수할 타임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이 안 돼가지고 수익률이 몇 퍼센트가 난다? 30%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노란톡방에 급등주를 주니까 우리 대표님은 단타 스캘핑만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게 절대 아닙니다. 예. 단타가 됐건 중기가 됐든 장기 투자가 됐든 차트라고 하는 원리는 동일해요. 다만 타임프레임이 짧은 타임프레임이냐 조금 더 기냐 아니면 아주 기냐에 대한 문제인 것이지 진입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기준은 동일합니다. 다만 단기 트레이딩은 잠정적 손실 구간과 잠정적 수익 구간이 상대적으로 작은 거고요. 그 다음에 중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 타임프레임이 길어지기 때문에 잠정적 손실 구간과 잠정적 수익 구간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분명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다시 우리가 차트로 넘어와서 자, 카카오 게임즈를 언급을 드렸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언급을 드린 게 뭐예요? YJM 게임즈예요. 자, YJM 게임즈 왜 갔을까? 생각해 볼까요? 아주 심플합니다. 제가 선을 한 개만 딱 그을게요. 자, YJM 게임즈 자 2,750원대 정도 가격에 제가 선을 하나 긋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 보세요. 올해 1월 달부터요. 자, 외바닥, 쌍바닥, 쓰리바닥 만들고 턴어라운드 되면서 주가가 지난 1월 달에 고점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수급이 확 들어온 게 느껴지시죠? 자, 거래량은 뭐예요, 여러분들? 바로 돈의 힘이에요. 그리고 과거 고점을 넘겨간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뭐예요? 돈이 수급이 동반돼서 새로운 마켓메이커들이 매집을 완료하고 시세를 분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YJM 게임즈가 오늘 슈팅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런데 여러분들 YJM 게임즈가 오늘
고가가 24.59%를 상승합니다. 종가는 4.79%. 네. 고가 대비 20%라는 하락을 가져가게 돼요. 자, 분차트 함께 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이게 지금 오늘 주가의 움직임인데요. 자, 이 종목을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드리냐면은 3,400원이 넘어갈 때 강한 상승 올라옵니다라는 커멘트까지 드려요. 자, 이 종목을 매매함에 있어가지고요. 잘 보시면은 자, 아침부터 주가가 이 아래에서 외바닥, 쌍바닥 만들고 전고 라인을 돌파하는데 바로 3,400원이 분기점이 됩니다. 3,400원대 라인 자체가 바로 고점, 전고점에 대한 저항 포인트가 있었던 자리예요. 거기를 넘어가게 되면 뭐가 나와요?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3,400원을 돌파할 때가 뭐가 돼요? 우리는 물량을 빡 실을 수가 있는 구간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매매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는데, 자, 그러면 이게 어디서 팔아야 될까? 참고로 10시 9분 3,775원 고점을 찍고서 주가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제가 매도 타임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강하게 가던 아이가 왜 24% 상승을 하고 20% 조정을 하고 4% 종가 마감을 했을까요, 여러분들? 이유가 뭘까요? 보세요, 여러분들. 10시 9분 자리가 바로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은 바로 이 자리가 소위 추세 전환을 암시하는 석별형 이브닝 스타 패턴에 대한 캔들이 나오는 자리예요. 그리고 대거래량 터지면서 하락으로 내가 넘어가겠다라고 하는 이미 시그널을 보여줬어요. 이게 차트예요. 자, YJM 게임즈가 자 끝나고 나면은 모르겠어요. 저는 검색을 안 해봤습니다만은 여러분들 관심 있으면 해보세요. 저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YJM 게임즈 오늘 24%가 넘는 고가를 만들고 하락했습니다. 자, 장 끝나고 났더니 뉴스가 나오겠죠. YJM 게임즈 고가 만들고 급락했다. 이유는 어찌어찌 하여서. 아, 장 끝나고 났더니 뉴스가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이 자리에 앉은 전문가든 혹은 시청자분께서 얘기합니다. 아, YJM 게임즈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해가지고 떨어졌구나. 아니, 그래서 어쩌라고. 이미 4계좌는 마이너스인데, 여러분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제대로 좀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을까요? 공부를 해야지. 제가 너무나도 답답한 게 어제도 이제 노란톡방에 이제 새로 들어오신 분들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대표님 종목 주세요. 아, 대표님 종목 주세요. 이러고 계십니다. 답답합니다, 정말. 아니, 종목을 왜 구걸하러 다녀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제가 좀 도에 지나칠지 모르겠지만 정말 부모의 마음으로 선생님의 마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식들에게 야, 우리 예쁜 아이들에게 우리 아가 공부 열심히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면은 야, 남의 집에 가갖고 먹을 것 좀 얻어와 그러십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예쁜 아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공부하러 가세요? 아니면은 남의 집 가서 야, 뭐 좀 먹을 것 좀 얻어와 남의 집 가서 얻어먹는 거야? 그러십니까? 아니, 단 한 분도 후자처럼 얘기하시는 분 없으실 거예요. 스스로 개척하기 위해서 뭐예요? 노력하고 공부해라라고 얘기할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마찬가지예요. 노란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아, 대표님 오늘 뭐 종목 없나요? 이러고 계십니다. 답답합니다. 정말 한심합니다. 그런 마인드로 이 전쟁터 같은 금융시장에서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스스로 공부를 하셔야죠. 제가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지금 팍스경제TV에서 저녁 11시에 1시간씩 이렇게 만나 뵙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시간만 정말 내가 하던 일 멈추시고 1시간만 집중해서 아, 이 김진영이라는 사람은 아니 상승 모멘텀 재료도 보지 않고 어떻게 저렇게 상한가 가는 종목을 꼭꼭 집어낼까? 도대체 저 사람 무슨 노하우를 갖고 있을까? 아니 눈을 번쩍 뜨시고 졸린 눈을 이렇게 크게 뜨고 귀 쫑긋 하시고 조금이라도 배울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내가 저 김진영이라는 사람 저런 식으로 투자 전략을 갖고 있구나. 나도 한번 배워서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지. 아니 제가 종목을 콕콕 집어대니까 대표님 종목 좀 주세요. 이래갖고 살아남겠어요, 여러분들?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그런 분들 보시면 제발 그러지 말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오시면 좀 공부 좀 합시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종목들이 바로 공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약속드린 것처럼 오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추천 종목을 하나 드리고 얘기를 할게요.
어떤 거냐면은 바로 AMP라고 하는 종목이에요. 자, 차트 함께 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AMP는 제가 어제 9시에 딱 시작하면서 자, 오늘 선빵 치는 종목 AMP다. 오늘 상한가 갔습니다. 어제 29.84% 상한가 간 종목이에요. AMP. 제가 어제 추천드린 종목이에요. 그런데 이 종목이 끝난 게 아니더란 얘기예요, 여러분들. 참고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종목들은요, 이미 메이저들이 매집이 어마어마하게 돼서 어떤 상황이에요? 더 올라가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차트들이에요. 물론 중간에 잠시 쉬는 과정이 있겠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제가 언급하는 종목들은요, 이미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 같은 아이들이에요. 갈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에요. 왜? 메이저들이 마켓메이커들 매집이 돼가지고 시세를 분출하는 과정이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럼 AMP라는 종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어제 상한가를 가고 윗꼬리를 만들고 밀렸어요. 그런데 오늘 하루 흐름을 봤더니 어떤 상황이에요? 자,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흐름을 봤더니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상황이다. 어제 상한가 가고 잠시 쉬었다가 오늘 외바닥 만들고 쌍바닥 만들고, 자, 내일 어떤 상황이에요? 자, 이러한 하락 추세선을 딱 하나 그려봅시다. 내일 이 종목이요, 2,300원을 딱 넘어가면 장대 항목이 또 나올 수가 있어요. 제 멘트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2,300원을 넘어가면 장대 양봉이 나올 수 있다. 그럼 내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시청자분들? 제가 종목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AMP 종목을 째려보셔야죠. 그리고 2,300원을 기준으로 이 아이가 잘 올라가려는 힘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시고 진입을 결정하시라는 거죠. 진입을 하시고 난 다음에는 또 본인의 현업 일을 보러 가시는 게 아니에요. 이 아이는 급격하게 움직임이 있을 수 있는 아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입과 동시에 그 자리를 모니터링 하실 수 있는 분들만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한 제1원칙이에요. 자,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 그 종목이 나의 투자 환경, 투자 성향, 투자 자금의 성격에 따라 가지고 유효한지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매가 성공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자, 비근한 예로 오늘 제가 종목을 드린 YJM 게임즈 24%를 올라갔지만 결국 뭐예요? 종가는 4% 종가 마감했어요. 20%가 하락했어요. 어떤 분들은 수익 냈지만 어떤 분들은 손실 났어요. 지금 AMP 제가 추천을 드렸지 않습니까? 어떤 조건을 드렸어요? 2,300원을 넘어가야지. 2,300원을 넘어가야지 상승의 여력을 크게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2,300원이 깨진다? 손절도 하실 줄 알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주식은 살아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식은 살아있는 생명체예요. 잊으시면 안 돼요. 매 10분 초 가격을 만들어지는 그 과정에 따라 가지고 미래가 다시 바뀌게 돼요. 여러분들, 프로스트의 시 아시죠? 가지 않는 길이라는 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우리 인간은요,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서 있고 어느 길을 선택하냐에 따라 가지고 그 도달지가 도착점이 달라지게 돼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현 시점에서 양봉이 하나 만들어지느냐 혹은 음봉이 하나 만들어지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결과가 달라지게 돼요. 이 캔들 하나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캔들 하나에서부터 공부가 필요하다. 제가 지금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함께 하고 있는데 시간이 너무 모자랍니다. 그래서 함께하지 못하는 시간에 제가 노란톡방을 통해 우리 시청자분들 만나뵙고 있는데요. 자, 노란톡방 들어오는 방법 안내해 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네, 화요일 한밤에 기막힌 투자 우리 차티스트 김진영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1시간 동안에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종목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는 시간을 가져볼 예정인데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신청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어떻게 들어오실 수 있는지 빠르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차티형님의 투자대지도, 차티형님의 투자대지도 검색어 입력하신 후에 들어오셔도 되고요. 이 방법 조금은 어렵고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 현재 화면으로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 1시간 동안 화면 하단에 계속해서 QR코드 띄워드릴 예정이니까요. 언제든지 휴대폰 카메라만 그 QR코드에 갖다 대시면 자동으로 링크가 생성됩니다. 그 링크 누르셔서 들어오셔도 빠르고 정확하게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셨다면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나만의 사연까지 남겨주시면 선정 확률이 더욱더 올라간다고 하니까요. 이렇게 종목 상담 신청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이 당부의 말씀 한마디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노란톡방에 생방송 중에 이 광고글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는데요. 걱정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안내드린 방법대로 들어오셨다면 올바르게 들어오신 거 맞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운영진께서 빠르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편함 느끼신 부분 정말 죄송하고요. 빠르게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냥 계속해서 댓글과 종목 상담 신청 남겨주시면 저희가 알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불편함 끼쳐드려서 죄송하고요. 저희가 생방송이 끝나고 나면 이 광고글 없을 겁니다. 저희가 방을 잠궈놓기 때문에 생방송 동안에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희는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선정되신 첫 번째 선정자님부터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방에서 선정됐습니다. 닉네임 신흥개미님입니다. 종목명 삼성제약이고요. 매수가 9,564원이네요. 이 비중은 30%인데요. 어제 제가 방송에서 우리 대표님이 잘생겼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조금 더 세세하게 봐달라고 부탁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남겨주시는 것 같아요. 핸섬 대표님 살려주세요 남겨주셨는데요. 핸섬 김진영 대표님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 자세를 좀 잘 잡고요. 자, 핸섬한 김진영 대표님께서 설명을 드릴 텐데, 자, 뭐 핸섬할 것까지는 없고, 자, 핸섬한 졸라매를 좀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제약 차트 볼게요. 자, 삼성제약 보시면요, 여러분들 참 재밌습니다. 무엇이 재미냐면은 삼성제약이 왜 떨어졌을까 우리가 고민이 될 거예요. 삼성전자 왜 떨어졌냐 도대체. 너는 왜 떨어졌을까? 자, 떨어졌습니다. 왜 떨어졌을까요? 여러분들 주식은 정말 심플하게 접근하셔야 돼요. 삼성제약, 그래요. 뭐 제약바이오, 제약회사죠. 저 그거밖에 몰라요. 삼성제약이 무엇을 만든 회사인지는 모르겠어요. 관심 없어요. 다만 이 아이가 왜 떨어졌고 지금은 이제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의사결정은 분명하게 객관적으로 말을 바꾸지 않습니다. 자, 삼성제약 작년 12월 달에 보시면 시청자분들 어마어마한 상승을 했습니다. 13,450원까지 단기 급등을 했죠. 그리고 주가가 하락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급등을 합니다. 12,000 넘어가더니 그리고 다시 하락하고 있죠. 자, 여러분들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 시청자분께서 자, 이 구간에서 올해 6월 달입니다. 6월 달에 삼성제약 관련해서 뉴스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삼성제약에 대한 장밋빛 뉴스들만 와 있을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가는 어떻다? 최고점을 찍고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여러분들 뉴스를 볼 게 아니라 현재 주가 위치를 볼 필요가 있다. 물론 뉴스가 전혀 쓸모없다가 아니에요. 자, 뉴스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여러분들 음식을 맛있게 먹으려면 우리가 소위 뭐가 필요하죠? 예, 다 알고 있는 MSG. 네, 잘 아시죠? 예, MSG를 넣으면 어떻게 맛이 확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MSG 양념이 들어가야지만 주가가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본질을 볼 필요가 있다. 그러한 재료가 나왔을 때와 현재 주가의 상관관계를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럼 올 6월 달에 삼성제약 관련해서 호재 뉴스가 나온 거는 무엇이었다? 그 주식을 개인 투자자에게 상투 잡히게끔 머리채 잡히게끔 해주기 위한 뭐였다? MSG 양념이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왜 그랬을까? 바로 여러분들
매도 자리는요. 자, 봉우리가 하나가 있고요. 봉우리가 두 개가 있죠. 바로 봉우리 두 개 포인트는 무엇하는 자리예요? 매도 자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올 6월 달에 못 가고 빠진 거야. 그럼 대표님 지금은요. 좀 더 디테일하게 볼게요, 여러분들. 자, 삼성제야 제가 여기에다가 자, 핸섬한 김진영 대표가 아니라 핸섬한 누구? 네, 졸라맨을 제가 그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졸라맨 아시나요? 졸라맨 이렇게 생긴 재밌는 캐릭터 있죠? 졸라맨. 맞을까요? 아시죠? 졸라맨. 차트에서 졸라맨을 찾아보세요. 저는 이 삼성제약을 딱 보는 순간 졸라맨이 보입니다. 자, 여기가 뭐예요? 자, 바로 이 부분이 머리입니다. 머리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있어요? 자, 이게 넥라인이 있고요. 자, 이게 어깨 라인이네요. 보일까요? 네, 삼성제약은 바로 어떤 졸라맨이 이렇게 치마를 예쁘게 입고 있는 졸라맨이 딱 자리 잡고 있었어요. 아, 대단히 유치하다 지금 생각하시죠? 여러분들 이 그림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 여러분들은 매도 타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종목은 보시는 바와 같이 삼성제약은 졸라맨이 있어요. 자, 이걸 제가 좀 어려운 얘기로 할게요. 이건 헤드앤숄더라고 하는 차트 패턴이에요. 헤드 앤드 숄더. 자, 헤드는 머리죠. 앤드 그리고 숄더 어깨죠. 머리와 어깨 모양의 패턴을 갖고 있는 자리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어떤 자리예요? 레프트 숄더, 헤드, 라이트 숄더. 그래서 주가가 급락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이때 우리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날 급락, 대운봉이 나올 때 왜 떨어졌냐, 왜 떨어졌냐 아마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들. 왜 떨어져요? 헤드앤숄더, 라이트 숄더, 어깨, 우측 어깨. 자, 화면상 이쪽이겠네요. 자, 우측 어깨를 만들었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게 마켓메이커가 하는 패턴들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은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헤드앤숄더를 만들고 나서 주가가 지금 하락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 뭐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주가가 한 번 더 하락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게 8월 달까지 진행될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차트에 패턴이 있습니다. 어떤 패턴? EI의 월봉 보겠습니다. 어떤 패턴이 보일까요, 여러분들? 자, EI는 좀 어떤 패턴을 갖고 있냐면요. 3개월을 하락하는 패턴을 보입니다. 자, 이때 볼까요? 3개월 하락을 하고 자, 3개월 하락, 3개월 하락, 3개월 하락 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어떻게 돼요? 양봉 나오고 양봉 나오고 양봉 나옵니다. 자, 보이시죠? 지금 삼성제약을 마켓메이킹하고 있는 아이들의 스트래터지가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음봉이 두 개째 나오고 있죠. 7월달 음봉이. 결과론적으로는 8월달까지는 별로 지지부진할 확률이 높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애달토로 삼성제약을 외치고 사고 해도 마켓메이커가 올리려고 하는 의지가 없으면은 얘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패턴은 어떻게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양, 양. 이 패턴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결과론적으로 이 아이가 지금 특별한 이슈가 되지 않는다면 그 삼성제약 마켓메이커가 지금 제 방송 보고 있으면 뜨끔할 거예요. 오씨, 저때끼가 어떻게 나의 전략을 알았을까? 라고 지금 깜짝 놀랐을 거예요. 혹 삼성제약 마켓메이커가 이 주포세력이 제 방송을 보고 있다면 작전을 바꿀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보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삼성제약은요. 지금 주가 자체가 어떻게 자, 고점 대비 이 고가 라인에서 자, 하락 1파, 하락 2파, 하락 3파 파동이 자, 1파, 2파, 3파 하락 파동이 하나 더 남아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7월 달과 8월 달에 연결돼 가지고 만들어질 확률이 높은 거고 그 지지 라인이 어디에 가격대가 5,000원대 초중반 포인트까지 주가를 하락을 생각해 놓고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결론. 지금 최근에 만들었던 저점 라인에 해당되는 자리가 바로 7,000원대 라인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문의하신 우리 시청자분께서는요. 7,000원에 대해서 기준가를 꽉 잡고 계셔야 돼요. 7,000원이 깨지면 일단 손절하고 5,000원대 초중반으로 다시 재집하세요. 복수해줘야지. 그러면 여러분들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거예요. 7,000원에서 5,000원대까지 2,000원 하락을 회피하고 있다가 다시 5,000원대 초반 오면 너 딱 걸렸어. 우리 김진영 대표님 여기서 오면 사라 그랬어. 거기서 딱 사서 주가가 다시 리버스 앤숄더를 만들고 고점 대비 하락 추세선을 돌파한 라인대가 6,000원대 딱 넘어가면 거기서 물량을 딱딱딱 실어가지고 다시 원래 7,000원 넘어가면은 여러분들 본전될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스트래티지 전략대로 그대로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5,000원대 초중반 사가지고 6, 7,000 다시
본전이 나올 상황에 2천 원 넘게 수익이 난다는 얘기죠. 그럼 40% 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 매매에 대한 대응 전략이라는 얘기죠. 지금 말씀드린 거 똑똑하게 기억하고 계시다가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도록 할게요. 네, 첫 종목 삼성제약이었습니다. 7,000원대 중요한 기준 라인으로 잡아주셨으니까요. 우리 차티 형님의 전략 잘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빠르게 다음 선정되신 분 알려드리기 전에 지금 저희 방송이 이제 얼마 남지가 않아서 노란톡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차티 형님의 투자 대지도라고 검색어 입력하셔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현재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만 갖다 대시면 자동으로 링크 뜨니까요. 그 링크 누르셔서 들어오셔도 빠르고 정확하게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 외의 시간에 장중에 변화하는 흐름에 맞춰서 이 다양한 종목들 그리고 정보들 그리고 또 투자 전략 시장에 대응하는 방법들 다양하게 우리 차티스트 김진영 대표님이 알려주고 계시니까요. 방송이 끝난 다음에도 나는 내 종목 좀 궁금하다. 방송에서 선정이 안 돼서 조금 아쉽다. 나는 계속해서 장중에 이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다양한 정보들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빠르게 다음 선정되신 분 알아보도록 할게요. 닉네임 깨롱님입니다. 종목명 넵튠입니다. 매수가 28,666원이고요. 세세하네요. 비중 20%인데요. 종목 선택 부탁드린다고 하트를 7개나 남겨주셨습니다. 저희도 사랑합니다. 우리 깨롱님의 고민도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넵튠이라는 종목 함께 볼 텐데요. 자, 넵튠은 저도 오늘 좀 관심을 갖고 있었고, 자, 매수에 대한 의견을 보였던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넵튠이에요. 자, 넵튠은요, 여러분들 다른 거 볼 거 없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고가를 형성한 거 보이시죠? 네, 장대 양봉이 빡 올라오면서 43,200원대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상황입니까? 자, 하락을 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지지부진하죠. 그런데 자, 여기서 볼 게 있습니다. 어떤 거요? 자, 이 아이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22,3천원대 가격을 지금 깨요, 안 깨요? 안 깹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작년 12월, 올해 1, 2, 3, 4, 5, 6, 7월까지 해가지고 지금 8개월째 동안 이 아이가 지지부진해요. 자, 이 종목 넵튠 가지고 있는 종목들, 넵튠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분들께서는 지금 마음이 어떻게 돼요? 애가 탑니다. 올라가려고 하면은 안 올라가고 또 떨어지고, 떨어지는 건가 싶더니 다시 또 올라가고, 애 탑니다. 반년 이상을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번 주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야, 나 있잖아. 이제 지겨워서 이제 좀 올라갈 거야 라고, 자, 어떻게 해요? 의사를 딱 표현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넵튠이라는 종목을요, 지난 6, 7개월 동안 쳐다보지 않았던 아이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야기 드린 종목, 오늘 실은 넵튠을 노란톡방에 또 이야기 드린 종목이에요. 넵튠 갈 것이다 라고. 근데 또 어떻게 또 넵튠이라는 종목을 또 보게 됐는데요. 자, 여러분들, 제가 항상 돈에 대한 거는요, 효율적인 투자를 이야기를 드리고 있어요. 자, 이 넵튠이라는 종목 뭐 좋은 회사일 것 같아요. 일단 주가 자체가 뭐 2, 3만 원대니까, 싸구려 주식은 아니지 않습니까? 뭐 좋은 회사겠죠. 그렇죠. 그런데 장장 6개월, 7개월 동안 주가 움직임이 없어요. 돈은 넣어놨는데 은행 이자도 없어. 이런 데다 돈을 투자하시겠습니까? 저는 안 합니다. 그리고 언제? 전 오늘 투자합니다. 넵튠을요. 오늘 들어가요. 지금부터 딱 출발하려고 준비했거든요. 굳이 내가 이거를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을 들고 있을 이유가 없다는 얘기야. 중요한 타이밍에 들어가서 짧은 시간에 투자를 해서 고수익을 올리는 게 투자의 최대 목표죠,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본질을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넵튠이라는 종목 자체는 자, 중장기도 딱 놓고 봤었을 때 23,000원 손절 라인 잡고 홀딩입니다. 그리고 3만 원을 딱 넘어가게 되면 물량을 더 투하시켜가지고 신고가를 갈 수 있는 그런 아이가 바로 넵튠이라는 아이예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해서 넵튠은 좀 주의 깊게 좀 집중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있고요. 단기적으로 놓고 본다면은 26,500원을 손절 라인 잡으시고요. 중장기 투자 관점에서 본다면은 23,000원대 손절 라인 잡고서 보유하고 있다면 아마 큰 수익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른 종목 다시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종목 넵튠이었습니다. 단기로는 26,500원, 중장기로는 23,000원 손절 라인 잡으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선정되신 분 알아보도록 할게요. 1번 방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제가 좀 됐으면 하는 분이 됐네요. 닉네임 카밀라님, 종목명 제일전기공업입니다. 매수가 25,900원. 아이고, 마이너스 19%라고 하시는데요. 굉장히 긴 사연 남겨주셔서 간추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번 보면서 우리 차티스트 김진영 대표님께 큰 도움 받아가고 계시다고 해요. 그런데 이 종목 버텨야 하는지 추매해야 하는지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이 되신다고 하네요. 김진영 대표님 부탁드릴게요. 자, 제일전기공업 빨리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한 종목이라도 더 봐드리고 싶어가지고 급한 마음에 막 혀가 지금 꼬이고 있어요. 자, 제일전기공업 보시면은 이 종목은 작년 11월 달에 상장이 되었어요. 근데 애석하게도 보통은 여러분들 상장이 되고 나면은 다 장밋빛 의견을 가지고 주가는 날아갈까요 라는 마음으로 상장이 돼요. 근데 제일전기공업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지난 11월 26일 날 상장되면서 최고가 42,000원을 찍고 난 다음에 그냥 그대로 내리꽂아 버렸어요. 그리고 상장 시초가에 해당되는 28,000대 정도 보이는데요. 이 가격을 넘기지 못하고 무너져 버린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회사 자체는 마켓메이커가 관리를 많이 하지 않는 아이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패턴이라고 하면 안 돼요. 보통 신규 상장주의 특징 자체가 상장한 날의 저가 라인을 깨지 않을수록 강한 아이예요. 근데 이 아이는 보시면 알겠지만 깨버렸어요. 예, 상장하고 나서 바로 그 해에 그냥 깨버렸어요. 대단히 약함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 3월 달은 마찬가지로 신저가까지 만들어 버렸습니다. 보이시죠? 그러면서 주가가 올라왔지만 자, 올해 1월 달에 고점, 그 다음에 자 4, 5, 6월 달에 올라왔습니다만은 이 고점이 어떻게 됐어요? 이 고점 라인 계속 로우 하이 포인트를 만들죠. 예, 고점 자체가 어떤 상황이 됩니까? 계속 낮춰가고 있죠. 마찬가지로 고점을 높여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스러운 건 지금 이제 의사결정을 내릴 중요한 시점이 도래되고 있어요. 우리 시청자분들 이 종목을 제대로 제 설명을 이해하신다면은 이 또한 우리 시청자분들께 종목을 추천드린 자리가 됩니다. 왜냐고요? 설명드릴게요. 자, 3월 달에 보시면 최저점을 만들고 외바닥 하나 만들었습니다. 보이시죠? 그리고 바로 7월 첫째 주 라인 때 이 저점 기준으로 바닥이 형성돼서 올라가고 있는 게 보여요. 그런데 이 저점이 어떻게 됐어요? 지난 19,800원보다 올라가는 상황이죠. 그리고 더불어서 이 하락 추세선을 딱 놓고 보면은 바로 언제요? 자, 8월을 전후로 해가지고 이 아이가 얼마? 22,000원대에서 3,000원을 딱 올라가는 흐름이 나온다면 이 아이는 대단히 강한 흐름을 다시 보여줄 수가 있어요. 설명 이해됐을까요? 여러분들 이거 다른 거 아니고요. 삼각 김밥, 네, 트라이앵글 패턴이죠. 네, 삼각 깃발 패턴이죠. 근데 제가 그냥 쉽게 삼각김밥, 우리 삼각김밥 좋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주가에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생겨있는 삼각형 모양의 삼각김밥 모양이 보인다. 그러면 그 우리에게 맛있는 또 식사를 제공해주는 그런 좋은 아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제일전기공업은 대단히 중요한 구간에 들어와 있고요. 이 추세선 우리 카밀라님이시네요. 우리 카밀라님, 요 종목 있지 않습니까? 본인의 HTS에다가 HTS에 보면은 차트 분석 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선을 하나 그으세요. 3월 9일 날 최저점, 그리고 7월 달에 최저점을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매일 모니터링 하세요. 그리고 이 선을 깼을 경우에는 반드시 손절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선을 올라타면은 다시 재매수, 그리고 보유하세요. 그리고 만약에 이러한 하락 추세선을 넘어갔다. 그럼 그대로 강력하게 매수를 유지하셔야 되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 종목에 대해서 설명 이해를 분명히 하셨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 설명대로 신규 진입 물량을 늘려가는 그러한 전략을 가져가시면 또 수익으로 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와, 제가 이렇게 정말 시간이 많이 있다면 우리 시청자분들의 종목은 모두 다 봐드리고 싶어요. 근데 에스카이도 시간은 한정적이고 제한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우리 시청자분들을 이렇게 TV에서 만나 뵙고 있는데요. 그 외 시간대에는 자, 우측 하단에 보면 QR코드 보이시죠? 이 QR코드 딱 찍고 들어오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노란 톡방이 있어요. 그쪽에서 제가 좋은 종목, 아침에도 강하게 상한가 빡빡 가는 그런 아이들을
콕콕 집어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제가 또 무료 공개 방송도 진행할 때는 공지를 드리니까 노란 톡방에 딱 자리 잡고 가만히 있으세요. 그러면 좋은 종목도 받고 공개 방송도 하는 그런 시간대에 들어오셔가지고 공부도 함께 하신다면은 우리 시청자분들 계좌도 천천히 우상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오늘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11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